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브릭스 2, 시제 챕터 3 파트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여러분들 이 시제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시간의 제약이라고 하는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시간상에서는 해당되는 그 시제만으로 우리가 그 문장의 동사의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게 바로 시제라고 하는 아이의 기본 사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브릭스 1에서 각각 현재나 과거나 또는 미래나 이런 또는 완료라고 하는 것들을 또 기본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번 파트에서는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그죠? 브릭스 1에서는 진행까지가 나왔네요. 그죠? 완료, 즉 현재 완료랑 과거 완료라는 것들도 우리가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가장 기준을 우리가 잡을 때 현재로 잡았으면 기준에서 지금이 아닌 모든 이 선상의 내용들은 아무리 화살표가 뒤로 가더라도 얘도 과거가 되는 거고 얘도 과거가 되는 거고 얘도 과거가 되는 거고 얘도 과거가 되는 거예요. 지금에서는 아시겠죠? 그러면 미래라고 하는 건 그저 앞으로에 대한 지금에서부터의 앞으로에 대한 표현이었잖아. 그래서 각각의 현재 동사는 그저 기본적으로 그저 3인칭 단수일 때 s를 썼던 거고 과거 동사인 경우는 우리 브릭스 1에서 배웠던 것처럼 각각의 과거 표현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미래는 그저 will이나 또는 be going to라는 형태의 동사의 변형을 통해서 역시 표현을 했었죠. 그러면 진행은 뭐였죠, 여러분들? 진행은 항상 그런 게 아니라 현재만 그러고 있는 것이라고 해서 비동사 플러스 그저 지금 하고 있는 이라고 하는 의미의 ing라고 하는 아이가 붙어서 하나의 동사가 된 거지만 여기서의 기본 동사는 얘예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과거 진행이라고 하는 건 과거의 그때 당시에 그저 하고 있는 이라는 의미로 ing라고 하는 현재 분사값이 붙었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완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완료라고 하는 건 특정한 과거의 하나의 시점에서 지금까지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정한 과거라고 하는 시점에서 지금까지의 진행 또는 계속이라고 하는 특별한 의미들이 붙어져 있거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미들을 가지고 표현할 때 우리는 동사를 have 플러스 pp라고 하는 아이를 볼 건데 우리가 브릭스 2에서 그저 pp라고 하는 아이가 새로 나타납니다. 일단 pp는 여러분들 우리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동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얘의 이름도 분사예요. 그러면 얘가 갖고 있는 분사는 일단 첫 번째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처럼 그죠? 과거부터 지금까지라고 하는 어떤 완료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의미가 하나가 있고요. 적어 놓으세요. 나중에 꼭 배우겠지만 수동태라고 하는 의미가 중복으로 P 이렇게 붙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거고요. 과거 완료라고 하는 건 그저 대과거라고 하는 그저 기본적으로 과거에서 더 뒤쪽으로 과거로 간 형태를 우리는 대과거라고 합니다. 그럼 대과거에서 어디까지 그죠? 과거라고 하는 지점까지 그죠? 기본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시점을 우리는 대과거에 대한 개념으로 과거 완료라고 할 거야. 그래서 이번 시제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 몇 가지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파트라고 보셔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한번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재 시제는 여러분들 브릭스 1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떨 때 쓴다, 여러분들. 그죠? 첫 번째, 지속적인 상태를 나타낼 때 쓴다. 지속적인 상태라고 하는 건 언제나 그런 것라고 하는 의미로 쓰시면 돼요. 그죠? 과거에만 그랬던 거 아니고 특정한 지점에서만 그런 건 아니고 항상 그렇게 하는 것. 그래서 they living in California. 그죠? 그들은 어디에 산다? 캘리포니아에 삽니다. 라고 하는 형태에서 live를 쓰게 되면 그죠?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특별히 일상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나타낼 때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현재라고 하는 시제를 쓰게 돼 있습니다. 일상에서의 반복으로 나타날 때 또한 과학적인 사실이나 불변의 진리, 속담이나 격언을 말할 때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현재 시제를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물은
언제나 0도씨에서 얼죠. 그래서 water freezes at 그죠? 0도씨 이렇게 들어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현재 시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언제나 그죠? 그럴 때 그죠? 특별히 3인칭일 때는 s를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여기 나온 것처럼 일반 동사의 3인칭 단수 형태에서 대다수는 다 s를 쓰시면 되지만 모음에서 y와 자음의 y를 구분하라고 했죠. 우리 브릭스 1에서 모음에서 y는 그죠? y를 변형시키지 않고 그대로 s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pays, says, enjoys 이렇게. 하지만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경우는 y를 i로 고치고 발음 때문에 뒤에 모음을 하나 더 넣어서 es로 바꿔준다 그랬죠. 그래서 cries, studies, 그다음에 flies 이렇게. 그다음에 s나 x나 ch나 sh나 o로 끝나는 건 어떻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렇죠. 발음에 s를 갖다 붙여서 발음이 어려워요. 그래서 passes, teaches, 그다음 fixes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그 아이의 모음을 하나를 넣어서 기본적으로 발음을 더 편하게 만들어줬다. 그래서 passes, teaches, fixes 이렇게 구분을 했다라고 우리가 브릭스 1에서 한번 수업을 했죠. 그렇게 따져주시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들 수업을 들으면서 우리 정말 기초적인 것들이 조금 헷갈려요. 우리가 진단고사를 잘 봐서 또는 과정을 잘 연결을 해서 브릭스 2를 보고 있지만 문법이라고 하는 것들은 강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부분들은 우리 학원 엄청 좋죠. 쌤이 동영상을 다 찍어놨기 때문에 언제든지 열어서 복습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따져주시고 그리고 포인트 책은 여러분들 숙제예요, 숙제. 그지? 자, 1, 2번, 한 3번 정도는 쌤이 풀어주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my elder sister is a nurse. 그죠? 비동사를 써야 되면 앞에 3인칭이니까 is. 그죠?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My brother play drums는 그죠? 어떻게 쓰죠, 여러분들? 모음의 y니까 그지? 뒤에 s 쓰면 되겠죠. 이렇게 plays. Mr. and Mrs. Kim. 그죠? 부부네요. 그죠? 몇 명이에요? 2명이죠? 복수니까 그죠? are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네요. 부부치과네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인칭 단수는 어떤 거고 그리고 동사를 쓸 때 어떤 식으로 3인칭 단수의 표현을 하는지를 알아보고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 별표 잠깐 합시다. 네, 이건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하는 경우 원래는 여러분쌤이 뭐라 그랬지? 시제라고 하는 건 각각의 시간상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시제를 표현하고 싶으면 반드시 그 시제만으로 써야 된다고 얘기했죠. 근데 영어에 몇 가지 제한 또는 그죠? 제 리미트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별히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 자, 여러분들 기억 한번 해볼까? 자, 부사절이 뭐였죠? 부사절이 일단은 부사라고 하는 건 문장의 구성 성분이 아닌 거예요. 그죠? 일단 다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들. 자, 부사라고 하는 건 문장의 구성 성분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문장의 구성 성분이 아니라고 하는 말은 1형식부터 5형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학습을 할 때 있어서 형식을 결정짓는 그죠? 기본적인 품사의 형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쌤이 항상 부사를 뭐라고 부르지? 그죠? 깍두기 취급하자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아닌 거니까. 그러면 실제 절이라고 하는 아이는 뭐냐면 이거예요. 그죠? 배우셨죠? 접속사 플러스 완벽한 문장이라고 하는 하나의 덩어리를 우리가 뭐라고 배웠죠, 여러분들? 절이라고 했죠. 절. 그죠? 접속사에서 하나의 문장을 이루는 완전한 덩어리요. 그러면 부사절이라고 하는 말은 이 청크, 이 덩어리가 그죠? 1형식부터 5형식 안에 들어가는 형태가 아닌 나머지의 그죠? 깍두기에 끼인 형태로 들어있다라는 얘기고, 다시 말하면 이걸 제외하더라도 뒤쪽의 문장은 1형식부터 5형식의 완전한 문장이 들어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자, 특별히 우리가 문법에서는 그래서 이 부사절이라고 하는 아이를 정해놨어요. 자, 첫 번째는 시간의 접속사인 시간 부사절, 두 번째는 이유 부사절,
세 번째는 만약에 조건 부사절, 비록 뭐뭐일지라도라고 하는 양보의 부사절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우리 중학교 과정에 나오는 의미의 부사절로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시간, 이유, 조건, 양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접속사에다가 품사인 접속사에다가 그죠? 완전한 문장이 붙어져 있으면 우리는 얘를 절이라고 하고 이 아이가 문장 내에서 하는 역할은 특별히 부사절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오늘 지금 나랑 배울 내용은 여러분들 뭐냐면 특별히 시간이나 조건이라고 하는 부사절 안에 미래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가 들어있고 이 뒤에 있는 이 문장을 우리가 주절이라고 하거든요. 따라합니다. 주절. 얘는 부사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주절에도 미래라고 하는 아이가 이렇게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사절 안에 들어있는 미래라고 하는 이 의미를 그저 떼서 현재라고 하는 의미로 바꿔내자라는 거가 여기에 대한 내용이야.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시간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뭐가 미래 시제 대신에 뭘 쓴다? 현재 시제를 쓴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문법 사항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조금 더 가정법을 나중에 배우게 되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겠지만 지금은 그냥 여러분들 요렇게 일단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시간의 접속사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부사절을 만들 때 when 뭐뭐 할 때, while 뭐뭐 하는 동안에, 그리고 after 뭐뭐 한 후에, before 뭐뭐 하기 전에, 그죠? until till 뭐뭐 할 때까지,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형태의 접속사는 부사절입니다. 조건은 만약에 if, 그 다음에 unless는요 if 다음에 동사의 not이에요. 그래서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용을 잡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시험을 다시 한번 영어를 보시면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자, we will wait for him until he arrives에서 부사절이 어디 있죠, 여러분들? 그죠? until이라고 하는 접속사 뒤에 완전한 문장, 이게 부사절. 앞에 나와 있는 이 문장은 여러분들 뭐가 되겠죠? 주절 이렇게 되겠죠. 밑에 거 if it rains tomorrow 하면 얘가 부사절, 뒤에 거가 주절이겠죠. 자, 일단은 주절에는 여러분들 다 뭐가 붙어져 있죠? 그죠? 미래라고 하는 아이가 이렇게 붙어져 있네요. 주절에는 다 붙어져 있죠, 그죠? 그러면 절대로 부사절 안에 뭘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1번처럼 그죠? 부사절 아래 미래 시제를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until he will 또는 until he is going to, 그죠? arrive 동사 원형을 쓰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앞에 미래 시제가 있을 때 미래를 쓰지 말라는 얘기야. 무조건 미래가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긴 아이를 쓰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거고요. 자, 밑에 것도 어떨까요, 여러분들? 밑에 것도 같은 계열이겠죠? 그죠? 자, 밑에 것도 분명히 if it 이라고 되어 있고 will 또는요 if is going to, 그죠? 이런 아이가 들어있고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rain tomorrow 이렇게 쓰지 말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미래 시제를 쓰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거가 바로 여기에 기본적인 시험 문제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시간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뭐가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즉 현재 시제를 미래 대신에 쓰세요 라고 하는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왕래 발작 동사는 여러분들 뭐냐면 가고 오고 출발하고 그죠? 시작하고 이런 come, go, start, leave, arrive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들을 우리는 왕래 발작 동사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곧 영화가 시작한다. 나는 떠날 거야. 그죠? 나는 갈 거야. 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낼 때도 역시 미래지만 이런 왕래 발작 동사들은 특별히 역시 미래 시제로 쓰지 말자라고 하는 계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come, go, 그죠? 오고 가고 출발하고 start, 그죠? 그 다음에 leave,
그 다음에 도착하고 arrive 이런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뭘 쓰지 말아라 여러분들 역시 미래 시제를 대신에 그죠 현재 시제를 써주세요 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be 플러스 ing라는 의미로 현재 진행을 쓰게 되면 그래서 이들은 가까운 미래를 나타낸다 라고 되어 있어요. 뭘 나타낸다? 가까운 미래를 나타낸다 이렇게.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 노트 정리하시고 쌤이 이들 노트 정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여러분 보시죠. The movie 영화는 starts soon 곧 시작한다. The first train 그죠? 첫 번째 기차가 그죠? 첫 차가 leaves for 부산으로 갈 거예요. 그죠? 내일 아침 5시에 다 미래죠, 그죠? 네 이렇게 he is leaving this country next week 그죠? 그래서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때 또는 왕래 발작 동사들은 이렇게 현재로 쓴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여러분들 그죠? 포인트 업이라고 하는 체크업이 있어요. 자 보시면 자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 대신에 현재 시제를 쓰지만 그죠? 명사절에서는 미래 시제를 쓴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명사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브릭스 1에서 앞쪽에 대절이라고 하는 걸 본 적 있죠. 근데 명사절은 여러분들 일단 한번 적어볼까요? 나중에 하겠지만 자 쌤이 아까 절이 뭐라 그랬죠? 절은 접속사 플러스 완전한 문장의 덩어리였어. 근데 부사절이라고 하는 건 완전한 문장과 독립적으로 즉 완전한 문장 안에 그죠? 아무런 문장의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 깍두기 같은 독립적인 형태를 우리가 부사절이라고 했고 그때 시간, 조건, 이유, 양보였단 말이에요. 오케이? 네, 쌤이 잠깐 명사절을 얘기를 하면 명사의 기능을 담당하는 절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명사는 여러분 일단 어느 자리에 들어오죠? 그죠? 주어 자리에 들어오죠. 그리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동사가 이렇게 나갈 거라고요. 맞죠? 자, 두 번째는 주어가 있고 역시 동사가 있는데 목적어가 있는 동사 3형식부터 5형식이라면 역시 여기 자리에 그죠? 목적어라고 하는 형태로 들어가야 돼요. 맞죠? 그러면 완전한 문장이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주어가 있고 역시 동사가 있는데 이번에는 2형식이라 그래서 요 자리가 주격 보호 자리죠, 여러분들. 요 자리도 명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이야. 그러면 주어 자리에 들어오는 것과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 또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들어오는 이러한 형태들을 우리는 명사라고 하고요. 절이라 그랬으니까 접속사 플러스 완전한 문장이라고 하는 덩어리가 이러한 자리에 들어가 있는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부사절은 기본적으로 완전한 문장의 형식과 독립적으로 써야 되는 하나의 덩어리고 명사절이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문장 형식의 명사 자리, 즉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를 담당하고 있는 하나의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명사절이라고 하는 아이들에 해당되는 접속사도 부사절, 시간, 조건, 이유, 양보만큼의 의미를 가지고는 없지만 나름 정해져 있어요. 그게 바로 첫 번째가 바로 대절이라고 하는 거고요. 뭐뭐 하는 것, 딱히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whether이라고 하는 아이와 if절이 있어요. 이거는 뭐뭐인지 아닌지죠. 선생님, 그러면 if라고 하는 아이는 기본적으로 아까 부사절의 조건이었는데 그 명사절에서와 if와 뭐뭐인지 아닌지와 어떻게 구분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아까 쌤이 얘기했던 요 원리를 이해하시면 되죠. 만약에 if가 그죠 목적어 자리에 들어와 있으면 동사 뒤에 들어와 있으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명사절이 되는 거겠죠. 그렇게 판단하시면 앞으로 글을 읽을 때 조금 쉬울 것 같아요. 하지만 몇 번 해봐야 돼. 그다음 세 번째가 여러분들 의문사절입니다. 자, 의문사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where 장소겠죠. when 시간입니다. 근데 여기는 어디서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이 되고요. 얘는 뭐뭐 할 때는 부사절이고 언제 이렇게 그죠? why, 왜, how 그죠? 어떻게 그죠?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하나의 그죠? 접속사에다가 뒤에 완전한 문장이 붙어져 있는 아이가 그죠? 문장 내에 명사의 자리에 기능을 하면 우리는 얘를 명사절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똑같은 when이죠. 그 다음에 요거를 구분하자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세요. 자, we will start walking when he comes back 이라고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시작할 거예요. 일을 완벽한 삼형식의 문장이죠. 그럼 얘는 부사절이란 얘기야. 그래서 부사절은 주절이 미래일 때, 그죠? 부사절 내에는 뭘 쓰지 않는다? 미래를 쓰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렇게 잡으시면 되지만 Please tell me 라고 되어 있을 때 이때 tell은 여러분들 사형식 문장이야. 그럼 얘가 간접 목적어고 얘는 직접 목적어에 쓰는 명사절이죠. 그럴 때는 절대로 그죠? 시제를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래 얘기면 미래를 쓴다라는 거. I'll stay in home. stay는 일형식의 자동사입니다. 그러면 home은 부사니까 얘도 당연히 부사겠죠. 그죠? 그럴 때는 미래라 하더라도 미래를 쓰지 말고 현재를 쓰시고요. 자, 주어 동사인데 지금 no 뒤에 목적어 뒤에 목적어 자리에 와 있죠. 그죠? 삼형식이면 뒤에 무조건 목적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럴 때는 미래를 나타낼 때는 미래로 쓰라는 얘기야. 아시겠죠?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끊임없이 문장을 일단은 분석을 하면서 우리가 구문 독해를 하고 있잖아. 그죠? 구문 독해 시간에 배우는 내용들로 여러분들이 잘 한번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3개 역시 약속된 문제를 풀고 쌤이랑 나머지는 다 숙제로 해오시면 됩니다. 보세요. I wonder, 그죠? 나는 궁금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삼형식 동사예요. 그러면 이때 if는 부사절이 아니라 여러분들 뭐야? 그죠? 명사절인 거죠. 명사절이면 그죠? 다음 시험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미래가 왔을 때는 미래를 이렇게 쓰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정답이고요. Let's start. 그죠? As soon as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무조건 뭐였어? 이런 거 구분할 필요가 없죠. 왜? if하고 when만 구분하시면 돼요. as soon as는 무조건 시간 부사절밖에 없으니까 그죠? 미래를 지워서 현재 동사를 이렇게 쓰시면 원칙에 맞겠죠. If it will be fine this weekend. 자, 컷만 찍었으니까 앞으로 튀어나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머지 문장이 완벽한 문장이니까 얘는 명사절, 부사절, 그죠? 이게 없더라도 문장 성립되죠? 부사절. 부사절에서는 주절이 미래일 때, 그죠? 미래를 나타낼 때 뭘로 나타난다? 현재로 써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서 밑에 포인트 체크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현재라고 하는 기본적인 내용이었고요. 여러분들은 과거라고 하는 내용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과거 시제입니다. 네, 과거 시제는 여러분들 현재 시제와는 조금 다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간 부사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이 아니라 과거라고 하는 시간을 나타내는 그죠? 시간 부사들이 있죠. 뭐 작년 last year 그리고 올해가 2018년 9년이니까 그죠? 작년 해당되는 년에 그죠? 그 이전의 시간대는 무조건 다 과거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2019년 그죠? 2019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또는 2020년을 보내고 있네요. 그죠? 네. 참고로 지금 요거 2019년도 우리가 지금 찍고 있으니까 2019년도라면 작년은 여러분들 그죠? 2018년도는 작년이 되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라고 하는 시제는 먼저 시간 부사를 정확하게 인지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일반 동사의 과거 형태는 보통 동사의 ed를 갖다 붙이면 되는 거고 비동사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was나 were 하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특정 과거 시점을 정확하게 나타낼 때 그죠? 이런 식으로 last year 작년 in 2015 그죠? 그러면 일반 동사는 ed를 쓰시고 비동사는 이렇게 해당되는 수에 따라서 was나 were 하고 써내야 됩니다. 이게 문법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게 있죠, 여러분들. 자, 에디슨이 지금도 발명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발명을 해서 끝이 났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런 게 명사절이에요. 왜?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가 있는데 문장이 또 나왔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얘를 목적어 이렇게 보는 거야. 에디슨은 그죠? 전구를 발명했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도 과거 시제. 자, 그는 말한다. 그죠?
그죠? 얘 몇 도가 지금 명사절이에요. 뭐가? 한국 전쟁은 그죠? 1950년에 발발했다. 이렇게 broken out, break의 과거 형태입니다. 쌤, 근데요. 원래는 break out이거든요. 요게 발발하다라는 뜻이에요. 전쟁이. 근데 모양이 다르죠. break 이렇게 안 쓰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시제를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요 동사의 표를 외우셔야 되기 때문에 쌤이랑 열심히 한번 외워봅시다. 아시겠죠? 네. 자, 비동사는 am, is, are 이렇게 쓰시고 현재는 각각의 우리 시제 수에 맞게 그죠? 과거 형태는 am이랑 is는 was로 씁니다. was로 이렇게. 그리고 are이라는 아이는 were이라고 씁니다. 네, 요거는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과거 분사형이라고 하는 건 아까 쌤이 잠깐 얘기했지만 pp라고 하는 거예요. pp는 여러분들 일단 오해하면 안 돼요. pp는 동사가 아니에요. pp는 각각의 특정한 의미가 들어있는 하나의 형용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pp라고 하는 아이는 절대로 동사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표를 외울 때 am, 그죠? is, are, was, been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일반 동사 규칙 변화라고 합니다. 네, 일반 동사는 규칙형이라고 해요. 역시 규칙을 배울 때 대다수의 일반 동사는 ed를 써서 과거를 만들어요. 하지만 e로 끝나는 아이들은 그죠? 그냥 ed를 또 발음상 붙일 이유가 없겠죠, 그죠? 바보 같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used, 그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바로 e로 끝나는 건 d를 갖다 붙인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자음 y는 여러분 항상 변화를 시켰죠, 그죠? 동사든 명사든 또 과거 동사까지도 변화를 시키네요. y를 i로 붙이고 ed, cried, 그다음에 studied 이렇게. 그다음에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은 이름절의 단어인 경우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이게 단어 중에서 끝을 기준으로 잡으세요. 우리가 모음은 A, I, E, O, U가 영어의 모음이에요. 이 스펠링, 이 단어를 얘기하는 거야. 아시겠죠? 나머지는 다 자음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끝에 보세요. 끝에가 지금 자음이고 그 다음에 모음으로 되어 있죠. 이거 틀렸네요. 그죠? 모음 플러스 자음으로 붙어져 있고 기본적으로 ed로 되어 있는 건 이런 식으로 자음을 하나를 더 붙이고 아니군요. 제대로 되어 있군요. 그죠? 여기가 기준이었네. 자음을 하나를 더 붙이고 ed를 붙이라는 얘기야. 자, 무슨 얘기냐면 단어 끝에가 지금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그죠? stop라고 하는 stop이라고 생겨 있죠. 그러면 끝을 보시라고 이렇게. 얘가 자음, 얘가 모음이잖아, 그죠? 이해되겠죠? 그리고 이름절이란 얘기는 모음의 소리가 한 번 난다는 얘기야. 요럴 경우는 뒤에 있는 자음을 하나를 더 쓰고 그리고 ed 이렇게 붙이라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면 hug라고 돼 있을 때도 역시 끝에 있는 단어가 자음 모음으로 끝나는데 모음이 하나밖에 없죠, 그죠? 그러면 하나를 더 붙이고 ed를 이렇게 쓰라고요. 다시 플랜이라고 하는 아이도 끝에 보면 자음 모음인데 이 단어에서 모음이 딱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하나를 더 쓰고 ed를 쓰라고 이렇게. 이게 과거 동사를 만드는 방법이라고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외우셔야 되고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 뭐냐면 쌤이랑 아직 이거를 안 뺀 친구들은 열심히 여러분들 요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방금까지는 무조건 일반 동사에 ed를 갖다 붙이면 웬만한 과거 동사가 됐던 것들인데 지금부터는 형태가 달라져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 넣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코스트, 지불하다, 비용이 들다. 그죠? 여기 단어 뜻이 있죠. 이건 다 동사예요, 여러분들. 근데 과거 형태가 똑같아요. 똑같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AA형이라고 하고요. 이따 외우는 김에 뒤에 분사라고 하는 그 PP라고 하는 아이를 곧 시제에서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코스트, 코스트, 코스트.
자, 다시 한번 과거 분사형은 동사가 아니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얘는 동사는 아니지만 우리가 완료, 곧 배울 완료나 그리고 수동태를 만들 때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외워두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쌤이 직접 시험을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나머지는 많이 시켜요, 쌤이.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표를 해당되는 지금 챕터를 공부하는 친구들은 쌤이 진도표를 확인을 해서 시험을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면 돼요. 자, cost, cast, cut, hit, hurl, let, put, quit, read. 네, read는 조심하셔야 돼요. 과거 형태의 소리가 달라요. read, read. 그죠?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쌤이랑 꼭 외우셔야 되고, 나머지는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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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ut, 닫다, shut, shut, shut 똑같고요. spread, spread, spread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까지가 같은 거고요. 자, 일단 A, B, B는 뭐냐면 원형과 과거 동사는 다르지만 과거 동사와 과거 분사, 즉 PP라고 하는 I 형태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bring, brought, brought 데려오다, bend, bent, bent 구부리다, bleed, bled, bled 피를 흘리다, build, built, built 짓다 세우다, buy, bought, bought 사다.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요? 샀다가 되겠죠, 그죠? catch, caught, caught, dig, dug, dug, feel, felt, felt, fight, fought, fought, find, found, found, feed, fed, fed, get, got, got 또는 gotten 네, 둘 다 됩니다. hang, hung, hung, have, had, had, hear, heard, heard 따라합니다. hold, held, held 지금 따라 안 하면 쌤이 잡습니다. keep, kept, kept 그 다음에 여기는 여러분들 별표 하세요. 요거는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암기. lay, laid, laid, lend, lent, lent, lead, led, led 이렇게. 자, 오른쪽으로 갑시다. lose, lost, lost, meet, met, met, mean, meant, meant, make, made, made, pay, paid, paid, say, said, said, sell, sell, sold, sold, send, sent, sent, sleep, slept, slept, spend, spent, spent, sit, sat, sat, shine 빛나다는 두 개입니다. shine, shined, shone. 그러니까 규칙과 불규칙이 다 있는 거죠, 그죠? 네, 요거는 둘 다 쓰셔야 됩니다. shoot, shot, shot, sleep 또 나왔네요. slept, slept, slide, slid, slid, spend, spent, spent, stand, stood, stood, think, thought, thought, teach, taught, taught, tell, told, told, leave, left, left, light 이것도 두 개네요, 그죠? lit, lit, light, lighted, win, won, won, wind, wound, wound, 그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밑에 거는 네, 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A, B, C형은요 다 다르게 생긴 거예요. 요게 제일 힘들겠죠, 여러분들. 자, 따라해보죠. begin, began, begun, bear, bore, born, bite, bit, bitten, break, broke, broken, blow, blew, blown, choose, chose, chose, drink, drank, drunk, do, did, done, draw, drew, drawn, drive, drove, driven, eat, ate, eaten, fall, fell, fallen,
fly, flew, flown, forget, forgot, forgotten, forgive, forgave, forgiven, freeze, froze, frozen, give, gave, given, go, went, gone, grow, grew, grown, hide, hid, hid, or hidden, know, knew, known, lie, lay, lain. 이게 제일 여러분들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요. 중요해요. 다르게 생겼어요. 그죠? mistake, mistook, mistaken, prove, proved, proven. 이거는 proved 두 가지가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A, B, C도 되지만 A, B, B도 되네요. 그죠? ring, rang, wrong, write, wrote, written, rise, rose, risen, see, saw, seen, sink, sank, sunk, sing, sang, sung, speak, spoke, spoken, steal, stole, stolen, shake, shook, shaken, show, showed, showed. A, B, B형도 있고요. show, showed, shone. 그죠? C형도 있네요. 근데 주로 shone이 많이 쓰이죠, 여러분들. spring, sprang, sprung, swim, swam, swam, take, took, taken. 안 따라하는 사람 누구지? 알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소찬이는 tears지만 동사는 tear이라 있습니다. tear, tore, torn, throw, threw, thrown, wake, woke, woken, wear, wore, worn, write, wrote, written. 이렇게. 자, 일단 A, B, A형도 있네요. come, came, come, become, became, become, run, ran, run, overcome, overcame, overcome. 이렇게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 뭐 방법이 없습니다. 영어의 구구단이에요. 여러분 요거는 구구단을 외자할 그죠? 구구단을 외자라고 하는 수학의 기초의 기본 원리가 있듯이 영어는 얘를 모르면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갑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을 들이더라도 쌤이 반드시 체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거는 완성이 될 때까지 쌤이 시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꼭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뭐 쌤이 풀어줄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다 동사 형태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의 동사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서 여기 있는 이 워크북을 여러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끝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게 여러분들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 시제 파트가 조금 많아요. 그죠?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우리 시제 1강을 일단 끊고요. 다음 시제인 진행 시제와 그리고 완료 시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습해 주시고 표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쌤이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